끝으로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들과 이해관계인 소속 진술인께서 딱 5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마지막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네? 저걸로 하십니까? 기자회사. 네. 사단법인 두루 김용진 변호사입니다. 최후 진술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주춧돌입니다. 제2공화국 헌법을 탄생시킨 4.19 혁명도 현행헌법을 탄생시킨 87년 6월 항쟁도 궁극적으로는 모두 공정한 선거, 기회가 균등한 선거를 향한 국민들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선거제도가 이 눈물겨운 외침들을 잘 담아내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 우리는 지금 시대의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A는 40세의 성인 남성입니다. A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그리고 4인 가구의 가장입니다. A는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갖가지 사회 문제를 피부로 느껴왔던 까닭에 필연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A는 앞으로 저소득층을 대변하면서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A에게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국가는 A에게 1,500만 원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으로 4인 가구를 꾸리는 A에게 1,500만 원의 기탁금은 그야말로 사치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도한 금액, 불합리한 장벽입니다. 출마 의사의 진지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결코 재력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1,500만 원이 없다는 이유로 A가 국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국민이 이 1,500만 원 때문에 A의 메시지를 놓치게 된다면 이 나라는 A에게 자유로운 나라도 평등한 나라도 아닐 것입니다. 이후 A는 자신의 뜻을 지지해주는 자그마한 정당을 만나게 되었고 당의 도움을 받아 비례대표 출마를 계획합니다. A는 곳곳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어 당의 정강 정책을 유권자에게 열정적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정당 지지율이 높지 않지만 선거를 거듭하면서 지지율이 10%가 되고 20%가 되는 상상, 나중에는 메이저 정당이 되는 상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A의 꿈은 결코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자인 A는 공개 장소에서 연설도 대담도 할 수가 없습니다. A에게는 새로운 사회를 향한 자료가 올라온 거는 공지를 이를 올렸어요.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네, 있었습니다. 어제 올리고 오늘 아마 이메일로 나갈 건데. 하지만 A가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기본적으로는 방법은 개인이 이제 뭔가 제출하기는 어렵고 그 당의 많이 지역당이나 청년업당 같은 기구나 아니면 그 설령 많은 비용을 들여 당원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A의 당원 메시지, 그 특이나 A의 이런 이야기를 기구에서 전하기에는 턱없이 받는 걸로 했고요. 만약 개인이 그런 게 있으면 유권자와 자기가 참여하고 가장 있는 가까운 기구를 곳에서 통해서 정강 정책을 전하고 싶습니다. A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매스미디어 속의 정치인에게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네. 눈앞에서 태영님은 담담하게 자신의 꿈을 그 이야기하는 계정 연구 소위 안에 들어가 계시던데요. 때때로 예상치 못하게 그러면 따로 메일이 계속 가고 계시던데. 네. 하지만 지금 선거법대로라면 A는 유권자의 마음에 제가 한번 국가의 전화를 기회조차 드릴게요. 얻지 못할 것입니다. 네. 1,500만 원의 기탁금을 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비례대표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 대담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은 A와 A가 속한 정당의 정치 참여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A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국민들의 선거권 또한 침해하고 있습니다. A가 국민을 향하여 조금 더 가까운 시일 내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부디 이들 규정을 위헌으로 선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과 제106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국회의원 선거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길가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현수막이 떠오릅니다. 지하철역 근처에는 빨간색,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서서 시민들에게 인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명함을 돌립니다. 그 사람들은 후보자, 배우자, 직계좀비 속 유급 사무원들입니다. 트럭에 트로트를 크게 틀어놓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기도 합니다. 많은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은 노래가락 속 기호 몇 번, 옷 색깔, 명함 속 얼굴로 기억됩니다. 이런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는 선거일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선거 과정에서 철저하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존재입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과 106조의 위헌성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논의 중에 규제나 제한을 풀어주면 오히려 거대 정당에게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셨습니다. 저는 규제가 강할수록 모두 침묵할 수밖에 없게 되고 모두 침묵하면 할수록 인지도가 있는 기존의 거대 정당에게는 유리하지만 신생 정당이나 신생 정치인들에게는 자신을 네네. 알릴 주셔도 기회가 아예 저희 없어진다는 점에서 잘 아니까요. 재판관님들께서 우려보다는 그럼 제가 저녁에 우려 때문에 전화드릴까요? 침묵을 선택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권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김용진 변호사가 가정한 젊은 정치인 A와 그가 속한 정당을 지지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저는 그 정당과 A의 득표를 위해 저의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투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거일 전 180일 동안 A를 소개하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없고 A의 사진을 게시할 수 없으며 개별 집을 방문하여 A를 지지하는 이유를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저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하고 기발한 여러 아이디어들을 알고 있습니다. 외국처럼 우리 집 대문에 내가 지지하는 당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붙여두거나 뜻맞는 친구들 12명을 모아서 길에서 기타를 치면서 A의 이름을 외치고 싶습니다. 나만의 느낌으로 내가 좋아하는 정당을 표시한 컵케이크를 직접 굽고 A를 지지하는 이유를 이유를 써서 집에서 프린트를 해서 이웃들의 집에 찾아가서 나눠주고 싶습니다. A의 이름이 쓰여진 안경을 쓰고 지갑과 배지에 연예인 대신 A의 얼굴을 넣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제도는 유권자인 저의 정치적 의사표현 방법을 모두 막고 있습니다. 무려 180일 동안 말입니다. 오늘의 심판 대상인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과 제106조가 사라진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유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과 가장 저렴하고 대중적인 선거운동 방법인 호별 방문을 막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06조에 대하여 위헌을 선고하시어 유권자인 저에게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거의 기쁨을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진 변호사님과 이주원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해관계인 진술이 결론이시고